저는 지금 세안을 다 마친 상태고요. 먼저 스킨을 발라줄게요. 요즘 쓰고 있는 하다라보. 저는 이렇게 먼저 닦아주고 비오텐 플랑크톤 에센스를 한번 흡수를 시켜줘요, 전체적으로. 화장솜에 덜어서 이거는 이렇게 두드리듯이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특히 복합성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 게 이게 완전한 수분 제형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윤기 정도의 유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더 건조한 볼 쪽에만 하다라보를 조금 덜어서 두드리면서 한 번 더 흡수를 시켜줘요. 그리고 다음은 로션. 같은 하다라보 라인이에요. 이거를 한 요 정도만 짜서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게 좀 되직한 질감의 로션이기보다는 밀크 타입이거든요. 조금 더 유연한 질감이에요. 이 제품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봄까지는 괜찮은데 여름 지나면 제가 약간 약지성으로 변해서 살짝 유분이 부담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정도예요. 요즘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3가지 스킨케어 주로 쓰고요. 저녁에는 마지막에 젤크림을 한 번 더 발라줘요. 그리고 오늘 선크림.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수분 젤 타입의 선크림인데요. 완전 기초 같은 질감이에요. 보통 젤 타입 스킨케어를 메이크업 전에 쓰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이 건조된 후에 때처럼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때처럼 밀리지 않아서 제가 잘 쓰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특히 질감이 정말 기초같이 가볍게 스며드는 느낌이라 선 제품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흰 셔츠를 입을 건데 립을 좀 붉은 계열로 포인트를 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약간 약한 음영만 주는 정도로만 아주 간단하게 끝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좀 촉촉한 립을 바를 예정이라 피부가 너무 매트하면 이렇게 대비되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일 것 같아서 좀 화사한 생 매트 정도로만 연출할게요.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 바를게요. 이게 이렇게 화사한 핑크톤이에요. 얘를 얼굴 중앙에 넓게 펴바를게요. 그리고 턱이랑 이마 중앙, 코도 살짝만. 물에 적셔놓은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이게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은은한 핑크빛이 싹싹 돌아요. 그래서 좀 번쩍번쩍한 핑크빔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다크서클 컨실러. 이런 살구 색상이에요. 이것도 요즘 주변에 강추하는 중. 제가 좀 섬세하게 커버하고 싶을 때는 브러쉬를 사용해주는데 오늘은 그냥 퍼프로 뚜들뚜들 해주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코렉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코렉터는 색상을 중화시켜주긴 하지만 커버까지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버력이 조금 있어서 색을 중화시켜주는 건 물론인데 살짝 커버까지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보리 톤의 밝은 컨실러 사용해서 여기 다크서클의 경계 바로 아래부터 볼 여기 홍조까지만 퍼프에 남은 여분으로 요런 붉은기도 살짝만 눌러줄게요. 이렇게 1차로 베이스를 맞춰주고 오늘의 파데입니다.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그냥 얹어주기만 할게요. 그리고 퍼프로 통통통 한 번 더.
이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제형이 정말 유연한 제형이어서 다양한 베이스랑 조합이 잘 맞거든요. 다른 거랑 섞었을 때 크게 이질감이 느껴진 적도 없었고 아니면 뭐 발랐을 때 밀착이 안 된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쯤 갖고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제품이라 이것도 이제 파데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많이 추천해드리는 것 같아요. 코 쪽은 모공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찬 파운데이션 브러쉬 있잖아요. 그런 브러쉬가 아닌 이상 이런 브러쉬로는 모공을 채워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퍼프만 사용해서 이렇게 둥글리듯이 밀착시켜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3월에 정말 병원을 많이 갔어요. 피부과부터 시작해서 이비인후과 그리고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랑 아주 일주일은 정형외과, 일주일은 뭐 이비인후과, 일주일은 뭐 피부과 이런 식으로 진짜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환절기만 되면은 비염 증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눈곱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코는 막 진짜 한라봉처럼 이만했어요.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인데도 이렇게 괴로운데 만성 비염이신 분들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싶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허리가 아픈 거는 정말 허리가 아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허리가 아프면 안 되겠어. 이제 눈썹이랑 이런 데 약간 음영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좀 아직 반질반질하잖아요. 이런 걸 살짝 잡아줘야 위에 쉐딩이나 브로우를 입혔을 때 색상이 뭉치지 않는답니다. 그러기 위해선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겠죠? 큰 파우더 브러쉬에 굴리듯이 묻혀서 얹듯이 톡톡톡톡 단숨에 잡혔죠? 이렇게. 아이 프라이머를 안 발랐네요. T존 부위도 살짝씩 눌러줄게요. 이렇게 이마 쪽에 파우더 처리하면서 헤어라인 쪽도 살짝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유분이 나오면서 여기 헤어가 떡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살짝살짝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이 잔머리가 쉽게 떡지지 않아요. 우리 노세범 파우더 발라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터치만 한 번씩 해주면 돼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못 알아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염색을 미묘하게 밝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콘 컬러를 쓸 거예요. 평소에 쓰던 것보다 살짝 더 브라운 컬러 느낌이 강하거든요. 살짝 붉은기가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아콘 컬러 붉은기 좀만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탈색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또 탈색 뽐뿌가 일어나가지고 탈색을 하면은 예쁜 건 한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못 갈 때도 많아요. 특히 여름에 탈색하면은 머리를 자주 감으니까 하루하루 색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또 머리가 좀 빨리 자라는 편이라 지금 옛날에 탈색하고 남았던 그 머리 부분을 다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머리로 괜히 탄생한 기분이라 탈색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하고 뿌염 때문에 귀찮아서 후회할까봐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애쉬 계열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엊그제 석촌호수를 갔다 왔는데 벚꽃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도 좀 만개에 있던 나무가 많이 있었어서 뒤늦은 벚꽃 구경을 좀 하다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끝내줬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석촌호수 주말 벚꽃 시즌 한번 갔다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서 호다닥 나왔거든요. 그때 진짜 약간 옆 사람의 모공 개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막 엄청 많았어요. 평일에 좀 시즌 지나고 가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도 없고 여유롭게 유유자적 걷다가 왔어요. 그리고 꽃 보고 오는 김에 속리단길 한 번 더 갔어요. 거기에서 저번에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못 갔던 카페를 갔거든요. 가베도라고 알고 보니까 지점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거기서 티라미수를 먹었는데 완전 티라미수의 신세계였어요. 무슨 찹쌀 넣은 거 마냥 크림이 엄청 묵직하고 엄청 묵직하고 쫀득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포장해 가고 싶다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포장을 못 해온 게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니 어서 눈썹 털에 색을 입혀서 안정감을 찾아줘야겠어요. 살짝 밝은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눈썹이 조금만 옅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약침인가? 그거를 맞고 그 다음에 수기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약침은 생각보다 아팠는데 제가 이런 고통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잘 참는 편이라 그냥 움찔움찔하면서 아프다 이러고 맞긴 맞았고 수기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시원해서 그것만 한 3시간 받고 싶었다니까요. 약간 단짠단짠의 그런 맛이었어요. 약침에서 고통받고 수기 치료에서 시원함을 경험하고. 오늘은 음영을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할게요. 이 코 옆이랑 저 원래 잘 쓰고 있던 피넛 블로썸보다 요즘 이 마카다미아 블로썸을 더 자주 쓰고 있거든요. 피넛 블로썸보다 붉은기가 빠진 느낌이라 대신 잿빛은 피넛 블로썸이 더 돌아요. 기본 코 라인에 따라서 살짝만 코 벽이랑 코끝만 살짝 잡아줄게요. 넓은 파우더 브러쉬 사용해서 여기 구렛나루 있죠? 이런 데를 살짝 더 진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아이섀도우를 해줘야겠죠? 이 클리오 팔레트의 스킨 베이지 색상을 사용해서 눈두덩이만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언더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살짝 붉은빛이 도는 이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로만 발색해주세요. 많이 진해질 필요 없어요. 정말 조금 붉은기만 조금 더해준다는 느낌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거의 눈두덩이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싹싹싹싹. 그리고 이 컬러 있잖아요. 살짝 붉은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여기 있죠? 언더라인. 언더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만 더 해줄게요. 뿌리 쪽만 가볍게 해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주기 위한 뷰러예요. 이 정도로 뿌리가 보일 정도로만 컬링을 해주세요. 고동색에 가까운 펜슬 라이너로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스치듯이 살짝만 채워줄게요. 이 위쪽도 너무 텅 비어 보이면 안 되니까 살짝만 더 발라주고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쓱쓱 문질리면서 블렌딩 해주세요. 속눈썹 사이 채울 때는 너무나 집중을 해서 말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면봉으로 쓱쓱쓱 속눈썹 사이 다 채워줬습니다. 메이크업 진짜 별거 없죠?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를 꼼꼼하게 컬링해줍니다. 마스카라는 요즘 이거 잘 쓰고 있거든요. 삐아꺼 롱래쉬. 되게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잘 발려서 아주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마스카라 하실 때도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모양을 잡아주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가운데는 위로, 조금 바깥쪽으로 퍼트리면서. 언더래쉬도 진짜 깔끔하게 컬링 잘 되죠? 이거 아마 색상 브라운도 있을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게 끝이에요. 진짜 별거 없죠? 그냥 음영 섀도우 엄청 조금씩만 터치해준 정도? 제가 오늘 촉촉한 립을 바르려는 이유가 얼마 전에 여기 구수염에 걸려서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매트한 립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구수염에를 처음 걸려봐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있는데 빳빳한 느낌인 거예요. 막 좀 화끈거리고 그래서 왜 그러지? 나 립밤 안 바르고 자서 그런가? 해가지고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밥을 사 먹고 거울을 봤는데 여기가 막 반질반질해져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살짝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수포 같은 게 조금 올라와 있고 저는 그 피곤했을 때 입술에 이렇게 헤르페스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구수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약 먹고 연고 좀 꾸준히 바르고 있어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제가 인스타에 구수염 관련된 피드를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꿀팁을 함께 공유해 주셔가지고 이게 또 한 번 발병하면은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온대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립은 사과레드 같은 틴트 글로스를 바를 건데 근데 제가 발색을 해봤을 때는 되게 웜레드 같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블렌딩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푸른빛의 레드가 남아요. 착색은 이런 느낌? 바깥쪽을 살짝 문질러줄게요. 이렇게 1차로 발라주고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한 번 더 덧발라주면 조금 더 발색이 강하게 쫀쫀하면서 산뜻한 느낌이에요. 블러셔도 약간 이런 상큼한 레드 컬러로 깔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정면으로 봤을 때 살짝 이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만 이 정도로 하이라이터를 좀 강조해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로라. 이건 몇 년을 사용했는데도 닳지가 않아요. 짜잔! 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이라이터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눈 앞에도 오늘 살짝 메이크업을 심심하게 했으니까 손가락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줄게요. 머리를 어떻게 할까? 일단은 고데기로 머리를 한번 정돈을 해줘야겠네요.
요즘 머리를 거의 묶는 것만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C컬로 풀어볼까요? 제가 일할 때 그 빈집에 TV 틀어놓는 것처럼 그냥 앞에 패드 하나 두고 드라마 뭐 예능 뭐 안 가리고 뭐 시사 교양 안 가리고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가 볼 게 없어서 애니메이션 요즘 뭐 재밌는 거 하나 하고 딱 봤어요. 근데 그 신비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무도에서 저는 신비 아파트를 처음 알았는데 그게 요즘 애기들이 되게 좋아한다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어제 한번 틀어봤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스토리도 탄탄하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투니버스 이런 데서 되게 만화 재밌는 거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투니버스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학교 괴담 있잖아요. 일본 그 공포 만화. 학교 괴담은 진짜 그냥 공포를 위함이었다면 신비 아파트는 교훈까지 함께 주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공포를 담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림이 너무 멋있고 강림이 쓸데없이 너무 멋있어. 하여튼 애기들이 좋아할 만 하더라고요. 캐릭터도 귀엽고 귀신인데 혐오스럽지 않으니까. 가볍게 펴놓고 옷을 먼저 입고 올게요. 머리를 묶고 싶은데 오늘은 그거를 그냥 좀 참아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액세서리를 착용할 건데요. 팔찌 하나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는 스와로브스키의 리믹스 컬렉션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팝스트랜드 2종류랑 리믹스 캐리어 하나, 그리고 나만의 팔찌를 만들 수 있는 귀여운 참이 있어요. 팔찌를 채우는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손쉽게 채울 수 있고 또 여러 개를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 목걸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끼면 이런 느낌이에요. 귀엽죠, 생각보다. 이 팝스트랜드 컬러가 다채로 오니까 좀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셔츠나 밝은 계열로 입어서 매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팝스트랜드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초커형 목걸이처럼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착용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리믹스 캐리어는 조금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느낌인데 여기에 제 이니셜 참이랑 저희 탄생석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나만의 팔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착용을 해주면 저희 개치로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그치만 더 화려한 게 좋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팝스트랜드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 퍼플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착용했을 때 더 예쁜 느낌. 오른손에 이거 다른 컬러 껴볼까요? 이것이 바로 투머치다. 오늘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끝입니다.